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는 대조 형태의 글쓰기를 위한 서론과 결론 템플릿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본론 단락의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전 영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 비교의 표현이 있을 경우 저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내 토픽의 장점과 반대편 토픽이 과해질 경우 단점에 대해서 서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론 막바지 기존 두 번째 장점을 쓰는 공간을 반대편 토픽 서술로 대체해 주시면 됐습니다. 이제 본론 템플릿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존 주장문을 작성할 때는 저희는 같은 토픽을 기준으로 본론 단락 두 개를 나열했습니다. 허나 대조문 작성의 경우 두 개 다른 토픽으로 본론 단락을 구성해야만 합니다. 내 토픽을 먼저 쓸 수도 있고 반대편 토픽을 먼저 쓸 수도 있는데 화면의 내용과 같이 서론과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반대편 토픽을 먼저 써주시는 것이 전체 글의 흐름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론 단락에서 반대편 토픽은 단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론 단락에서 반면에 내 토픽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결론으로 가셔서 요약해 보자면은 내 주장이 맞다 정도의 흐름일 것입니다. 즉, 두 번째 본론 단락은 기존 주장문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본론 단락만 새롭게 익혀두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서 두 번째 본론 단락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기존 주장문에서의 첫 번째 본론 단락을 두 번째 단락으로 옮긴 것이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단 하나만 변경을 해 주실 것은 두 개 다른 토픽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본론 단락에서 첫째, 둘째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수는 없습니다. 화면 속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해당 문장은 기존 첫 번째 단락을 위해 사용이 되었다 보니 첫째라고 하는 표현만 삭제하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의하실 사항은 만약 비교를 한다면은 단락안 영어와 독서, 운동 모두 서술이 되고 비교의 표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대조의 형태를 취하기로 하였으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화면 위의 문제처럼 영어와 독서를 통해 휴식하는 것이 좋다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단락 안에서 운동에 대한 언급이 없어야 하고 비교의 표현도 불필요합니다. 잠시 화면 속 글을 읽어보시죠. 단락 첫 번째, 명확한 토픽 센텐스가 위치하고요. 그리고 문제 안에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전반에는 왜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한가 서술을 하시고 예시 막바지 영어와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가 간략하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은 두 번째 본론 단락은 기존 공부했던 주장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바꿔서 첫 번째 본론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암기가 필요한 문장들 그리고 동그라미 부분에 빈칸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1과 2의 숫자가 언급된 부분은 취사 선택하시는 공간이니까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바꿔서 빈칸의 역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락 첫 번째 문장은 명확한 토픽 센텐스를 써줘야 합니다. 1번의 문장 첫 번째 빈 공간은 반대편 토픽 그리고 마지막 빈 공간은 서론에서 브레인스토밍한 단점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 안에 삶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글의 분량을 늘리기 위한 장치일 뿐이니까 문제에 따라 해당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2번의 문장처럼 삭제하고 글을 쓰셔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문장을 통해서 채점자에게 나는 이런 예시를 쓸 것이다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빈칸은 브레인스토밍된 아이디어를 우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칸부터가 중요한데 단순히 반대편 토픽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토픽이 과해질 경우에 대한
적절한 수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반대편 토픽을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전개가 달라지니까 조금은 천천히 빈 공간을 채우셔도 좋습니다. 해당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 의견 그리고 통계는 운동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을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다 정도 될 것입니다. 화면 속에 써 있는 전문가 의견 그리고 통계는 무엇인가 인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인칭 시점의 예시를 쓰겠다 정도의 뉘앙스이니까 더 디테일한 레퍼런스를 끌고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예시 공간으로 가보실게요. 3인칭 관점에서 예시를 쓸 것이라고 하면은 1번 예를 들어 이유 빈칸을 바로 채우시면 되고요. 1인칭 관점에서 예시를 쓸 것이라고 하면은 2번으로 가셔서 나의 개인 경험 또한 운동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할 경우에 대한 단점을 보여준다 정도의 문장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인칭, 1인칭 어떤 예시를 쓰던 공통적으로 요약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시면은 큰 골격은 약간의 암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단락의 첫 번째 빈칸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반대편 토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토픽이 과해질 경우에 대한 적절한 수식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이제 저희는 예시 공간만 잘 서술을 하면 됩니다. 보통 해당 공간에 예시를 써보십사라고 하면은 많은 학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오류를 만듭니다. 가능한 답변을 보여드리기 전에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5분가량 정도만 예시를 써보신 후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시를 쉽게 쓰실 수 있도록 만능 템플릿을 예시 공간에 삽입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대조의 글에서도 3인칭 시점으로 글을 쓴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시를 써보십사 라고 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운동의 단점부터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나 분명히 운동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글의 흐름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반대편 토픽도 물론 장점이 있지만 반대편 토픽이 과해지다 보면은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내가 브레인스토밍한 아이디어와 반대로 갈 수 있다 정도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미리 제가 예시 공간에 템플릿을 삽입해 놨는데 동그라미 빈 공간만 직접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빈칸은 반대편 토픽이 어떤 장점을 갖느냐 짧게 서술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빈칸은 반대편 토픽이 과해질 때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 빈칸은 내 브레인스토밍과는 반대로 간다 이런 답변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빈 공간을 채운 답변을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화면 바꿔 드릴게요. 예시 부분만 해석을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던 반대편 토픽의 장점,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운동이 주는 어떤 장점을 서술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과 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이것이 삶의 전반적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다. 즉 예시 공간에서 저희는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공간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량이 너무 길지 않아도 300자 요건은 쉽게 채우실 수 있으니까 일부러 길게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약간의 암기만 해주시면 예시 공간을 아주 쉽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도를 잠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쭉 어떤 비교하는 문제를 푸시던지 간에 내가 고르지 않은 반대편 토픽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점 서술이 쉽지 않으실 텐데 화면 속 몇 개 문장만 암기해 주시면은 예시 공간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만 짧게 글을 쓰시고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 미리 답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꿔드릴게요. 어떤 질문을 주시냐면은 기존의 주제학문 템플릿을 이용해서 비교 문제를 풀 수 있나요? 혹은 시중의 교재들처럼 두 개 다른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주십니다. 물론 쓰실 수 있는데 화면에 첫 번째 본론 단락을 보시면은 영화와 독서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왜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한가? 서술. 마지막으로 운동에 너무 집착할 경우 단점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제학문에서 영화와 독서를 통해 어떻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가 쓰는 공간을 운동에 너무 집착할 경우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내용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쓰고 두 번째 단락도 쓰실 수 있는데 두 번째 단락 쓰실 때 보시면은 실제 예시 공간 서술을 반대편 토픽으로 역시나 채우시면 돼요. 단 유의하실 사항은 생각보다 새로운 브레인스토밍을 해내시는 것이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틀리지 않고 쉽게 글을 전개하여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는 새로운 문제를 이용해서 오늘의 진도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